최근 3년간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대세 상승과 중간 조정을 반복해왔습니다. 과거의 약세장이 장기화되다가 단기 급등으로 전환된 시점들을 보면 기술적 지표가 과매도권 진입 후 강하게 반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전 하락 구간의 저점을 높이며 비교적 견고한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중장기적으로 과거 몇 차례 반등을 이끌었던 구간과 일치하며 대략적으로 과거 저점 부근에서 형성된 가격대가 강한 매수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저항선은 3년 전 고점을 앞둔 구간으로 몇 차례 박스권 상단을 형성했던 지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확인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5와 SMA12 서로 골든크로스를 만들던 시점에 단기 급등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SMA5, SMA10, SMA20, SMA60은 모두 우상향으로 서서히 정렬되는 패턴을 보이는데 과거에도 이 패턴이 뚜렷할 때 중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월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의미있게 증가했던 시점에 큰 캔들스틱이 자주 출현했는데 이는 큰 자금이 들어오며 추세 전환을 확신시켰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초 급등 당시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비슷한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거 패턴과 유사점이 존재하므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단기적인 횡보 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서서히 지지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기존 저점 대비 한 단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은 이전 단기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으로 확인되며 저항선은 이전 고점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SMA5가 SMA10, SMA21을 유지해 단기 상승의 의미를 주고 있으며 SMA60 또한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는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때마다 추세 강화가 이어진 과거 흐름과 유사합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폭등한 구간은 아니지만 특정 시점마다 평소 대비 높은 거래량이 형성되며 단기 주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단기 3개월 전망은 이전 지지선이 확실히 유지되는 한 우상향 가능성이 높고 중기 6개월는 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과거와 같은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1년은 과거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지점까지 돌파한다면 완만한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따른 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신호로는 이동평균선 정배열과 거래량 증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RSI는 중립권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이며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최근 며칠간 단기적 상승세를 이룬 흔적이 드러납니다. 70을 넘는 과매수 영역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RSI가 60에서 70대에서 강하게 치솟으며 상승분을 추가로 견인한 사례가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RSI가 65를 돌파하던 시점, 예 2023년 중반에서 주가는 며칠 안에 추가 상승을 보였으나 70을 넘어가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 RSI 수준은 아직 본격 과열 국면이 아닌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기적인 숨 고르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조정 리스크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유지되어 RSI가 70대를 뚫고 더 올라선다면 주가 역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RSI가 갑작스런 하락으로 50 이하로 내려간다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K와 D가 교차하며 과매수권에 진입하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이전에도 K와 D가 80 이상에서 교차했을 때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 소폭 조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매수 수준인 80 이상에서 머무르면 추가 상승 여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여 계속 유지한다면 강한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K가 90대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구간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예가 있었으나 대체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교차 지점, 예 K가 D를 상향 돌파한 날 이후 주가는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며칠 뒤에는 보합권에 진입하거나 소규모 하락 조정도 나왔습니다. 결국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단기 변동성 예측에 도움이 되며
과거 패턴상 일정 기간 과매수권에 머문 뒤 이탈하는 시점에 단기 조정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과매수 영역 인근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진입보다는 분할 매수나 손절 라인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ACD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추세 전환 시점에서 자주 활용되는 지표로 최근 MACD 선이 신호선 위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값이 교차한 시점 30일 이내에서 주가 역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양의 영역에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는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히스토그램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 조정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방향 전환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장단기적으로 보면 MACD가 영선 위에서 움직이는 한 상승 추세가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변동성을 보이거나 대내외 이슈가 발생하면 MACD 위 신뢰도가 일시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CD가 신호성과 교차해 음영역으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지표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단기 모멘텀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부근에서 상단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가격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뜻하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밴드 폭은 서서히 넓어지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은 완만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 밴드 폭이 갑자기 확장했을 때 가격이 대폭 등락을 보인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밴드가 급격히 확장된다면 변동성 매매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직후 단기 조정을 받은 예가 많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그 돌파가 추세 강화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단 돌파만으로 매도하거나 하단 근접만으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50%에서 61.8% 사이를 재차 돌파하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큰 하락 이후 반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구간을 안정적으로 넘어설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되돌림 구간에서 잠시 횡보하다가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강세로 전환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50%를 돌파하던 시점에는 다음 주요 저항선까지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으나 61.8% 부근에서는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조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1.8% 수준을 완전히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장기적으로는 100% 회복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환경과 거래량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OBV를 보면 최근 거래량 누적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고 서서히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해당 시점에서 실제 주가도 단계적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OBV가 급감하던 시점에는 일시적 조정이 발생했던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WAP 관점에서 현재 가격은 VWAP 근처이거나 다소 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며 투자자 심리는 비교적 긍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VWAP 위에 있으면 매수 심리가 우세한 시장으로 볼 수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조정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체 거래량을 보면 일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특정일에는 단타성 매매가 늘어나며 거래량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 투기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보이며 가격 급등락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ADX가 20 이상이면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는데 최근 지표는 20대 중반 근처를 유지하며 일정 수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ADX가 30 이상으로 치솟았던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가 크게 강화되거나 반대로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DI와 DI를 보면 플러스 DI가 DI 위에 머무르면 상승 추세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최근 교차 상황을 봤을 때 플러스 DI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나 큰 폭으로 벌어진 상태는 아니라 추세 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상승 쪽으로 기울어 있으나 ADX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빠른 상승보다는 완만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DX가 다시 30 이상으로 급등한다면 추세가 힘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아론업 200 근처에 도달했다는 것은
최근 일정 기간 중 고점을 빠르게 갱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론다운 200에 가까워진다면 하락 추세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아론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상승 추세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발생했을 때 보통 아론업 아론다운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를 통해 향후 추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은 그 반대 상황에서 나오며 실제로 신호 직후 주가가 하락 전환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론 지표가 급락하거나 동시에 낮은 수치를 보이는 시점은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거나 횡보함을 의미합니다. 80 이상을 오래 유지하면 상승 추세가 매우 탄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 과열도 경계해야 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넘어서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하면 조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100 이하에 머무르면 과매도 상태이며 이전에 이 지표가 150 근처까지 급락했을 때 주가가 반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 근처에서 하락 전환되면 매도 시점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100에서 상승 전환 시에는 매수 기회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중립 구간인 0 부근에서 진동이 이어질 경우 추세 자체는 약화되어 방향성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특정 시점에서 CCI가 플러스 150 이상 혹은 150 이하를 오래 머물렀다면 시장이 극도로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서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 가격 변동 폭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심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볼 때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중장기 추세에서 과거와 유사한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지표가 서서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스토캐스틱, CCI 등은 과매수권 인근에 다가서거나 진입해 있어 조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들이 점진적으로 정배열로 재편되고 거래량이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점은 장기 상승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줍니다. 동시에 RSI와 스토캐스틱 등 단기 지표들은 시세가 가팔라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여지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나 손절 라인 설정 등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이평선 정배열과 OBV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61.8% 이상을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할 잠재력이 높아 보이지만 추세 중간 조정을 거쳐갈 가능성도 큽니다. 투자자들은 각 지표 간의 일관성과 시장 환경 변화,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단기 급등락이 발생할 때도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지표 간의 상호 신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